안녕하세요. 타로 가이드 자라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카드 첫 번째 시간이죠.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지팡이는 어떤 우리 일이나 행동,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 활동 같은 것들을 주로 나타내는데요. 이 첫 번째 에이스 오브 완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징들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상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든 메이저 카드의 각 수트, 그러니까 지팡이나 컵, 검 아니면 금화는 첫 번째 카드에는 모두 다 손이 나와요. 이 손이 나오는 의미는요. 어떤 우주적인 영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신의 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이든 사랑이든 뭐 어떤 그 판단이든 어떤 현실적인 결과든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어떤 신에 의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지팡이도 어떤 일이나 행동도 사실은 우주가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주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힘이 우리한테 뭔가 주고 있는 어떤 하나의 찬스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열정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주어지거나 어떤 것이 오는 건 다 성공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자의 손이겠죠. 능력 없는 사람이 우리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신이든 사람이든 거의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손에 대해서 뭐 꼭 신의 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좀 뭐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삶의 운명적인 영역 아니면 우주적인 어떤 기운 이런 거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이 사실은 어디에서 오는지 잘 몰라서 이게 지금 손 옆에 뭉게구름처럼 있는 게 뭐 리본이라고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어떤 미지의 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건지 사실은 모르게. 이 방향성이 은 있지만 사실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조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뭔가 더 다른 의미로 보시진 않으셔도 돼요. 뭔가 나쁜 뜻은 전혀 없고 좋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지팡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팡이가 주인공이겠죠. 첫 번째 에이스 오브 완즈라는 게 제가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하나, 우수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하나의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의 힘은 이게 우선 남성적인 지팡이예요. 그리고 어떤 실천력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적인 힘이라는 게 어떤 결단력, 행동력, 뭔가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 그래서 어떤 가능성을 표출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또 지팡이에 보면 새싹이 나 있거든요. 지팡이가 하나만 그냥 딱 있는 게 아니라 새싹이 있어요. 이건 어떤 창조적인 가능성. 그래서 이 카드가 조금 그 어떤 새로운 일에 많은 것을 시작하거나 어떤 창조적인 일 그런 거에 되게 좋은 의미로 해석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색상이라는 게 어떤 생명력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력은 어떤 실천력 아니면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성장이에요. 지팡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라는 건 이 지팡이에서 더 또 다른 좀 더 되게 풍성해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성장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여기서 지금 나타내고 있고 되게 또 다른 건 아니 또 좀 특징적인 건요.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잎들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작하거나 뭔가 결과를 냈을 때 그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다 꽃을 피우지 못하거나 또는 그 예상했던 것만큼 결과가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결과는 있다라는 걸 이 새싹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산이 보이시나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지팡이 밑에 이렇게 산도 있고 들판도 있는데 먼저 산은 보통 이제 뭐 도전이나 장애물, 성장, 어떤 목표 달성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산이라고 해서 뭐 이 다른 데에서 나타내는 산하고 뭐 다르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전해야 할 목표 아니면 가끔은 넘어야 할 장애물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들판을 보시면 여러분 들판 옆에 물줄기도 보이시나요? 그 어떤 번영, 확장 그러면서 또 풍요로움 같은 것들을 이 지금 들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면 이거 그냥 바탕화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그냥 하늘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되게 하늘이 되게 하얗죠. 이게 파란 게 아니고 되게 순수하고요. 되게 무한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하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 상징이 많진 않아요. 여기까지가 이 에이스 오브 완즈의 상징이거든요. 상징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카드가 복잡하지 않아서 상징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되게 편안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에이스 오브 완즈 지팡이 하나 카드의 정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방향의 특징을 보면요. 우선 이 카드는 되게 열정적이고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는 특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운명적으로 어떤 일이 왔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왔든 어떤 처음 하는 새로운 일이 왔을 때 우리 여러분 처음 시작했을 때 공부든 새 학기든 되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나요? 이게 딱 그 의미를 나타내요. 되게 열정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끔은 역동적인 환경에 더 좋을 수 있어요. 너무 정적인 환경보다는 역동적인 환경에 뭔가 계속 새로움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곳에 이 카드가 되게 좀 맞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카드의 특징이 되게 강력한 실천력과 추진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생각과 동시에 실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무모해 보일 수 있어도 좀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능력에 비해서 의욕이 앞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다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자기가 능력은 없어도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바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실패를 해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는 그래서 좀 되게 의욕적으로 가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노련미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를 한번 돌아보면 그게 일이든 공부든 인간관계든 되게 서툴지 않았나요? 되게 순수한 마음은 있었지만 뭔가 노련미는 없었던, 그래서 실패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카드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노련미는 없고 되게 열정은 있지만 어 그게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노련미가 없다고 해서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어떤 일이든지 항상 새로운 처음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는요. 내가 노력을 100을 했다면 그 100이 결과로 드러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노력은 100을 했지만 결과는 50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그 카드에서도 그걸 지금 나타내 주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지팡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지팡이 하나에 지팡이에서 같이 붙어 있는 잎도 있지만 지팡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온 잎들도 있어요. 그건 사실 바닥으로 곧 떨어져서 이제 낙엽이 될 거거든요. 그건 다시 말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어 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공중에 떠 있는 건 뭐냐면요. 살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도 사실은 우리 삶의 다 자원이 돼서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지팡이 하나가 나중에 지팡이 열이 될 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게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카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 카드가 노련미는 부족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실패의 경험도 되게 좋은 자산이 되는 카드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 기제는요. 우선 되게 열정적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데는 되게 진짜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는 그런 카드고요. 또 하나는 되게 의욕적이고 그리고 되게 대담해요. 겁이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아 한번 해 봐야지.' 이러고 되게 시도해 보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행동 패턴을 보면 우선 도전 정신이 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예전에 여러분 음 우리가 비행기를 지금 타는 거는 되게 뭐 흔한 일이지만
처음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정신 나갔다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할 때 '하늘을 날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동조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새롭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 카드의 그런 특징하고 똑같아요. 남들이 해 보지 않은 거 그런 걸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카드예요. 또 하나는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껴요.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이 카드는 그래서 뭔가 안 해본 거, 내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거 그걸 또 도전해 보는 그런 걸 되게 즐기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상당히 과감하게 실행을 하고 추진을 해요. 겁먹지 않고 그냥 덤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보면 저는 좀 나이가 좀 있는 세대거든 있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보면 되게 겁 없이 뭔가 그냥 한번 해 보죠.' 이러고 덤비는 게 그런 도전 정신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사실 그런 건 좀 없어져요. 왜냐하면 경험이 쌓였다는 건 실패를 많이 해 봤다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 실패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 그 뒷감당, 책임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뭔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카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번 도전해 보는 거에서는 너무나 과감하게 잘하는 카드고 그게 장점인 카드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한편으로 좀 부러운 사람인데 이 카드의 특징이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보면요. 우선 이 카드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한테 마음을 쓰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연들 새로운 어떤 만남에 대해서 훨씬 더 활발하게 교류하고 그들한테 더 적극적인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한테는 조금 손해를 본다거나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되게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사 표시를 되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하고 속도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되게 적극적이지만 상대방은 아닐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좀 천천히 가고자 하는데 본인이 그걸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그 마음에 즐겁고 기쁘고 뭐 이런 그 흥분된 마음으로만 가다 보면 쪼끔 주변에서 언밸런스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미움을 받는다 그런 카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쪼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가면 더 좋을 수 있는 카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는요. 썸에서는 너무 좋아요. 본인이 되게 열정적이고 순수하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면 좋은 사람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썸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거의 99%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인 관계 중에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사건이든 상황이든 새로운 만남이든 예상치 못했던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될 건데 그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약혼이나 결혼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서는 별로 생각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들이 급하게 서둘러서 결혼 날짜 잡고 그 결혼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본인들도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연인 관계 중에서는 좋은 그런 카드이고 오히려 관계가 발전될 수 있는 카드이고 그렇게 발전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카드라 되게 저는 좋은 카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그 대신 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 카드는 뭐든지 기존의 일보다는 기존의 사람보다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고 특히 이 지팡이 카드가 어떤 일이나 사회적인 관계 아니면 그 활동 이런 거에 그 주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 이 카드가 나오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승진도 하고 업무 환경도 갑자기 그 새롭게 조성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이 카드가 나오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분야를 자기가 뛰어들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일도 되게 잘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정적인 사람이 이런 카드가 나오고 또 정적인 사람이 역동적인 환경에 있으면 오히려 쪼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담자가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알고 가시면 훨씬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상담의 깊이가 되게 깊어질 거고, 또 내담자하고 그 라포를 형성하고, 또 내담자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주거나 위로가 되어 주거나 내담자에 대해서 상담할 때 훨씬 더 깊이 있게 또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어떤 성향인지. 이 카드는 일에서는 반드시 좋은 카드이지만 반대로 내담자가 정적인 사람이거나 정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이 이게 나오면 조금 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게 뭐 이렇게 실패를 하거나 뭐 이렇게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잠깐 동안이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 문제는요. 우선 새로운 수입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보너스가 들어온다거나, 학생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 밖의 용돈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이래서 어쨌거나 금전적으로는 단기적일 수 있지만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투자 기회도 발생이 될 거예요. 갑자기 주변에서 누가 "어디에 투자하면 되게 좋다. 내가 이런 정보를 얻었다." 이래서 좋은 그 결과도,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 정보를 줄 수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장기적인 투자는 쪼끔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안 하시는 걸 원하고, 단기적인 투자를 어 과감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올인하는 건 아니더라도 뭐 쪼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올인은 안 하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 이게 금전운에 나오면요. 문제가 뭐냐면 되게 충동 구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상 밖의 돈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새로운 거에 되게 열정적인 거라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새로 나왔거나 뭐 그 어떤 디자인이 새로 나온 것에 있어서는 본인이 막 필요 없는데도 사서 쟁여 놓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카드이고요. 그래서 충동 구매를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이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서 작은 돈을 아끼면 더 좋은 금전운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은 시작에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처음 시도해 보거나 뭐 새롭게 시도해 보는 시험에는 아주 유리하고요. 또 하나는 되게 창의적인 시험. 왜냐면 얘는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인 시험, 뭐 사지선다형 이런 시험보다는 훨씬 그 새로운 시험에 좋은데요. 문제는 시험을 내가 준비하면서 이 타로 상담을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결과도 아주 좋을 건데요. 이미 내가 준비를 해서 중반 정도까지 왔는데 혹시 궁금해서 내가 그 타로 상담을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반 정도 나왔을 때 이 새로 시작해야 되거나 아니면 거의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안 되고 다시 새롭게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카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이 카드가 나왔는지도 분명히 내담자하고 상담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의논을 하시고 꼭 살펴보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직은요. 이 카드가 되게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건 좋은 카드라서 뭐 본인이 새로운 곳으로 원하는 곳을 가는 데는 뭐 틀림없이 거의 갈 거고 되게 좋은 곳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활동적인 곳은 되게 긍정적인데 좀 공적인 곳은 좀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어떤 근무 환경인지 조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활동적인 곳으로 가신다면 자신의 뜻을 잘 펼 수 있고 거기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방향 마지막 이사를 한번 볼게요. 이사는 우선 이사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하는 곳에 아주 좋고요. 이사 계획도 본인이 잘 세워서 잘 실행할 거고요. 이사 후에도 되게 빠르게 적응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정방향이 전반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카드로 해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정방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의 역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특징은 정방향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선 동기가 부족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요. 열정이 소진이 돼서 내가 뭔가를 더 할 생각을 잘 안 하고 우선 추진력도 부족해서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와도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향성에 혼란이 오겠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쪼끔 주저할 수 있는 거기에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 기제는 그래서 우선 되게 망설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행동력, 추진력이 없다 보니까 의욕이 없으니까 그냥 망설여요. 근데 그 망설이는 이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결과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시작해서 결과까지 좋게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일을 시작을 못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인데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그냥 못해도 되는데.' 그냥 자꾸 자기 의심을 하다 보니까 어 아예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고 그냥 망설이고만 있는 그런 그 심리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 패턴은요, 그냥 망설이면서 미루다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카드예요. 그냥 내가 이 정방향의 카드는 무조건 실천하는 카드잖아요.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카드고, 근데 새롭게 시작하면서 첫 단계에서 거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망설이는 거예요. 뭔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어렵게 시작을 했더라도 유지를 못해요. 그건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안 생기는 거고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실행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머리에서는 되게 막 좋은 결과를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갭이 너무나 크니까 자기 자신한테 어떤 실망하고, 주변에서도 쪼끔 좋은 평가를 못 받다 보니까 조금 두려워하고 좀 주저하고 움츠려드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요, 첫 번째 새로운 인연을 잘 못 찾아요. 그 새로운 인연하고 인연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그러니까 새 학기가 됐을 때 만 이런 카드가 나오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잘 못하고 그냥 쭈뼛쭈뼛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깊어지지도 않을 거죠. 겉도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음 망설이고 있어서 그래요. '아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하고 그냥 안 하는 거죠. '언제 해야 되나? 이 말을 하면 어떡하나?' 막 혼자서만 생각하다가 좋은 관계를 많이 놓치게 되고 실천하지 못해서 관계에 대해서 조금 실패하는 그런 확률이 높은 그런 카드이고요.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는요, 시작은 아주 어려워요. 그 썸에서 이게 나오면 거의 99%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1% 된다 하더라도요, 그 열정이 되게 쉽게 식고, 그러다 보면 의욕 상실되고 그 진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연인 중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서로에게 의욕이 상실됐을 거거나, 분명히 그러거나, 아니면 연애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감정 소비를 하는 게 맞나? 이럴 때 그냥 다른 걸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별의 위기가 오겠죠. 그래서 서로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거의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한번 보시면, 우선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이 카드는 정방형일 때 이 지팡이 자체가 사회적인 관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카드였거든요. 근데 역방향일 때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만큼 나쁜 카드라고 보면 돼요. 아이디어만 있고 실행은 못하고, 그리고 또 아이디어 자체도 되게 새롭고 좋은 게 아니라 약간 좀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애매한 약간 그런 아이디어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적인 환경이나 역동적인 환경에서 모두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의욕도 없고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발현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이고, 또 자기가 어떤 실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는 결과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 능력 발휘를 다 못하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의욕이나 동기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일해야 할 상황. 왜냐하면 이 카드는 정방향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근데 이 카드가 역방향일 땐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돼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가거나 협력하거나 이런 그 적극적인 자세가 없어서 새롭게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상실하거나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전은 우선 금전 상황은 좋지 않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 이게 나오면 상당히 자금력이 쪼들리게 될 거예요, 돈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게다가 또 돈이 부족하고 이렇게 힘들면 또 옆에서 또 뭔가 이렇게 소삭소삭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투자 기회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카드가 나오면 금전적인 건 우선 올스톱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급하게 돈을 빌려야 된다 그래도 그게 되지 않을 거 확률이 높으니까 될 수 있으면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 재정 상황에 대해서 뭔가 그 나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더 애쓰지 말고 차라리 그 상태로 이게 단기적인 상황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일단 멈출 수 있으면 멈추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카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 목표 의식도 부족하고 시작도 안 될 거고 끈기와 집중력도 부족해서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카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목표 의식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되게 속된 말로 이렇게 찝적된다고 하죠. 이 과목 쪼끔, 저 시험 쪼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아 그냥 한번 해 볼까?' 이러고 그냥 생각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그러다가 마는 카드. 그래서 쪼끔 거의 시험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면, 평가에서 나오면 거의 실패를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직도 뭐 기회가 와도 자기가 실행력이 부족하고요. 내가 쪼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카드이고, 만약에 이직이 된다고 해도 오래 못 가요. 그냥 '아유 내가 이런 일 겪으려고 여길 왔나?' 뭐 이러면서 그냥 바로 퇴사할 수 있는 카드라서 오히려 그냥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버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는 우선 준비 부족해요. 분명히 어떤 이사를 해야 하는 그 생각도 있고 상황이 됐지만 그냥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뭔가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아서 완전히 그냥 좋은 곳으로 가는 기회는 많이 놓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 계획 자체도 되게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되게 막 이사해서도 좋은 음 뭐 환경이라든지 뭐 상황을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만족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역방향을 좀 빨리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정방향이 너무 길고 정방향의 반대 성향이 되게 역방향이 많아서 제가 좀 빠르게 끝냈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이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의 상징과 정방향, 역방향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방향의 기본 특징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충동 구매까지도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는 되게 욕심내서 가는 성향이 있지만, 그 노력한 것만큼 아니 시도한 것만큼 다 좋은 결과가 현실적으로 바로 눈앞에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 또한 자산으로 남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보셨고, 아니 예 맞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 카드가 '노련미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가끔은 열정 페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욕은 있고 어 경험은 부족해서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방향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면서 좀 살펴보셔야 할 방향이고요. 반면에 역방향은 정방향하고 전혀 다르게 거의 의욕이 없어서 동기부여가 안 돼서 열정이 식어서 뭐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냥 그 출발선에서 계속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보면 좀 답답하죠. 한 발 떼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 첫 발을 떼지 못하고 계속 그냥 망설이고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하실 때 어 작은 거부터
실천을 해 나가서 좀 성취감을 얻고 한 발을 좀 자신 있게 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유익한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와 지금까지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의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 이 카드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갑자기 마지막에 말을 더듬네요. 어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